봅시다. 5-1부터 했죠? 일단 5-1, 2, 3 질문 있나요? 라고 하면 또 안 해야 되겠지, 질문을? 편하게 해도 되는데. 혹시 뭐 푼 것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 5-1, 2, 3 중에 없다면 넘어갑시. 저거 하나 하자. 5-1의 4번 한번 볼게요. 자, 유제 5-1의 4번 3의 x제곱 3의 x제곱은 3 곱하기 2의 3x제곱. 자, 얘를 만족하는 x를 구하지요. 자, 오늘 이렇게 봤더니 어때? 뭔가 좀 친숙하게 되나? 잘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좀 뭐 이것저것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뭐냐, 저 x를 앞으로 내릴 수 있는 로그를 취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용로를 취한 걸로 답을 했는데 다른 방향성도 그냥 제시는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은 된다 정도로만 봅시다. 자, 여기서 그 x가 여기 있고 여기 x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x를 한쪽으로 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를 열로 나눠줍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2의 세제 3x제곱분의 3x제곱는 3. 그 x가 한쪽으로 몰렸죠? 그럼 저기서 어떻게 쓸 수 있냐? x로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뭐야? 8분의 3의 x제곱이 3이다. 됐죠? 그 다음에 저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x를 구하고 싶잖아. 8분의 3을 x제곱하면 3이래. 그때의 x를 어떻게 쓰면 돼? 로그의 정의로 쓰면 돼요. 그럼 로그 밑이 얼마인 거야? 8분의 3인 거고 진수가 3이다.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응? 근데 저희 써진 답하고 다른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맞아요. 이렇게 써도 맞아. 자, 근데 그럼 이 문제에서는 어떤 걸 요구한 거냐면은 양변에다 로그를 취하는 방식을 좀 차용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쓴 다음에 밑변환을 쓰셔도 됩니다. 밑변환. 자, 밑변환 한번 써볼게. 밑을 10은 상용 로그로 이렇게 밑변환을 해줍니다.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10인 로그를 이렇게 씌워주면 밑변이 되죠? 그 다음에 로그 3은 그대로 두면 되고 여기 있는 8분의 3을 어떻게 하면 돼? 나눗셈이니까 로그 3 빼기 로그 8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로그 8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써도 돼? 2의 세제곱이니까 3 앞으로 내리고 3로그 2다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주어진 답은 저렇게 나온 거. 답을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그냥 좀 보기가 깔끔한 게 더 좋으니까 밑이 10인 상용로그로 나타내봤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옆에 거에서는 뭐 딱히 없어 보이는군요. 그러면은 유제 5-4랑 5-5로 올 겁니다. 5-5를 한번 소개를 할까 해요. 5-5. 그죠, 5-5. x에 대한 지수 방정식이 있습니다. 4의 x제곱은요 2의 x 더하기 1제곱 더하기 a. 이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때 얘 범위를 구해봐라. 자, 한번 볼게요. 어차피 얘를 치환을 해서 푸는 건 알 건데,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거는 x에 대한 얘기라고. 그럼 x는 두 실근이면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을 해? 이 x제곱을 t로 치환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t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럼 얘를 치환을 했을 때 쓰면 어떻게 되냐면 t제곱에 얘는 2t죠? 그럼 넘어와서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a는 0이 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구해지는 x, 여기서 구해지는 t들은요, 개수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단, 만약에 여기서 두 근이 나오는데 두 근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는 근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양수만 되니까. 그럼 이때는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x가 두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는 t는 어떤 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 이거 납득할 수 있으면 이 전반적인 단원들, 유형들은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자, 주어진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치환을 했을 때 이 t라는 값은 어떤 근? 양수인 근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얘는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로 풀어야겠죠? 이건 어디에서 나왔냐? 2차 부등식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따져야 돼요. 자,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근의 합이 양의 실근이니까 두 근을 더한 것도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근을 곱한 것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세 가지를 따지시면 돼요. 그럼 판별식부터 써줄게요. 자, 판별식 짝수로 써보면 가운데 거 제곱에 마이너스 4, 그냥 a시니까 1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근의 합은 2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입니다. 0보다 커야 해요. 따라서 얻을 수 있는 a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요. a는 0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판별식으로만 풀면 되는 게 아니고 판별식뿐만 아니라 양수인근을 가져야 되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까지 따지는 2차 부등식에서 봤던 유형이라는 겁니다. 이거 납득돼요? 그냥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왔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크면 되겠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x의 근은 치환했을 때는 뭐로 바뀌니까 양수로 바뀌어야 되니까 양의 실근을 갖는다로 풀어야 한다. 납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 5-7로 왔습니다. 5-6, 5-7에서도 질문이 있을까요? 딱히 없나? 그러면은 넘어가고요. 5-8, 5-9에서는요. 그때 내가 저거를 거의 언급을 안 했어서 그냥 한두 개 정도만 볼까? 자, 5-8에서 해볼까? 뭐로 하든 다 어렵지 않은데 3번이나 5번 정도가 좀 까다로울 것 같긴 하니까 3번, 5번 둘 다 한번 볼게요. 자, 3번 로그 x의 y가 1이고 y의 로그 2x 제곱이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 풀어봐라. 상태야.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로그의 정의를 그냥 활용하면 되죠? x의 1제곱이 y가 됩니다. 그래서 x는 y. 아, 그리고 참고로 밑과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0보다 커야 되고요. y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x는 1이면 안 돼요. 이런 세팅이 우선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 거에서 x는 y 다를 그냥 로그의 정의로서 얻어낸 거고, 자, 밑에 것도 이제 따질 거야. 자, 밑에 걸 어떻게 따져야 좀 잘 따질 수 있을까 궁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어차피 x랑 y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그냥 x로 고쳐서 써도 문제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요,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x랑 x 자리 바꿔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또 있었냐? 있었습니다. 자, 지수의 로그가 나왔을 때 이거 자리 바꿔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여기에 뭘 씌워도 되냐?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럼 왜 밑이 2인 로그를 하냐? 주어진 게 밑이 2니까. 그럼 이때 이제 요 진수 거듭제곱을 앞으로 빼도 되죠? 그럼 좌변은 뭐가 돼?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니까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우변은 로그 2의 4니까 그냥 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값을 얻을 수 있다? 로그 2의 x가요, 제곱해서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x는 뭐라고 써줄 수가 있다? 2의 루트 2제곱이거나 또는 2의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이요. 또 되겠죠. 근데 x랑 y는 같다고 했으니까 그때의 y 값도 똑같이 2의 루트 2제곱이거나 2의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해를 얻어냈습니다. 풀이 느낌. 자, 로그의 성질이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좀 막히는 부분 있거나 하면 꼭 질문하세요. 자, 5번도 한 번 더 볼게요. x, y가 10의 5제곱 오, x의 로그 y가 10의 6제곱이다. 단 x가 더 크거나. 자, 약간 방금하고 상황이 비슷하죠? 자, x랑 y 곱한 건 10의 5제곱이래. 일단 뭐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룰 수 있는 건 없어 보이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로그 y가 또 보입니다. 방금 앞에서 했듯이 뭐 어떻게 하는데 로그를 이렇게 취해줍니다. 앞으로 내려오니까 좌변은 로그 y 곱하기 로그 x가 될 거고요. 우변은 로그 10의 6제곱이니까 6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대입해서 푸는 거는 조금 초짜 느낌이니까 여기도 상용 로그를 한번 이용해서 써줄게요. 여기도 로그를 양변에 취하면 로그 xy는 5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 얘를 쪼개도 되죠. 어떻게? 로그 x 더하기 로그 y가 5구나. 자, 요렇게 바뀌는 거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 나왔어. 봐봐. 더해서 5인 거지. 곱해서 6인 거네. 그러면 뭐랑 뭐예요? 더해서 5고 곱해서 6인 거? 2랑 3입니다. 근데 누가 크대? x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로그 x가 조금 더 큰 3이고요. 로그 y가 조금 더 작은 2가 되겠죠. 자, 이 밑에는 10이 숨어져 있는 거니까 x는 뭐가 된다? 10의 세제곱이 되고요. 이때 y는 10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좀 붙여있을지 모르겠는데 풀이 방식은 저렇게도 이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로그를 이용한 방정식 풀이다. 인식을 해주면 되고. 괜찮나요? 자, 다시 이어서 5-9, 5-10은 크게 질문이 없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8쪽, 69쪽으로 왔더니 연습 문제가 쫘라라라락 있습니다. 뭐 이걸 다 풀 순 없고 그 중에 좀 유의미한 것만 골라볼까 합니다. 아, 5-13번 한번 볼 거거든요. 아, 미안. 그거 안 보고.
뭐 쓸모있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구만. 그냥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맨 마지막 거 할게요. 자, 5-21 조금은 어려워진 스타일로 나온 문제예요. 볼게요. 일단 K가 있고요. 어떤 상수 K가 있대. 0과 1 사이인 K가 있는데 Y는 로그 3X가 있대. Y는 로그 3의 X가 있구나. 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느껴지죠? 그 다음 뭐가 있대? Y는 로그 3의 X-K가 있대. 자, 그럼 얘네 둘만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있어? 딱 이 둘만 봤을 때 드는 생각? 얘 그냥 로그 함수구나.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얘는 뭐야? 이 둘의 관계 보여요? 이 로그 함수를 X방향으로 얼만큼? K만큼 그냥 평행 이동했구나. 그게 다예요. 끝.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각각 X축과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한대.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X절편이라고 부르죠? X절편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여기 0 되는 값 찾는 거잖아. Y값이. 로그가 0이 되려면 X에 얼마 넣으면 돼요? 진수가 1이면 됩니다. 그래서 A좌표는 1,0이에요. 자, 그 다음 B좌표는요 똑같아요. 여기가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이 값이 1이 돼야 돼. 결국에는 그냥 K만큼 움직인 거니까 K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자, A좌표, B좌표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X는 3-KY의 교점. 교점이 각각 C랑 D래요. 교점이 각각 P랑 Q래. P랑 Q. 그럼 P랑 Q는 어떻게 하면 돼? 넣으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X 넣으면 Y 나온다? 하면 돼요. 그럼 P좌표 어떻게 쓰면 돼? 3-K를 여기 넣으면 돼요. 로그 3에 3-K다. 그럼 Q좌표도 똑같이 가볼까? Q좌표는 역시 3-K를 여기 넣으면 돼요. 그럼 3-K 여기다 넣으면 로그 3에 3-2K가 되겠죠. 괜찮죠? 자,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이래. 그러니까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R좌표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 3-K, 0이라고 써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때 PBQ의 넓이와 QBR의 넓이가 같을 때 PAB 대 QBR의 넓이 비를 구하래. 굉장히 뭔가 난잡하죠? 어려워 보이지? 근데 이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문제 풀어보면요 별거 없어요. 자, 보여줄게요. Y는 로그 3의 X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X축과 만난 요 점이 A인 거야. 그리고 얘를 K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요. K만큼. 이 상태로 K만큼 움직여. K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얘가 Y는 로그 3의 X-K인 거지. 그리고 여기가 X축과 만나는 요 점이 B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뭘 긋는데? X는 3-K를 긋는데 X는 3-K를 그었어. 그럼 그때 얘가 만나는 점이 P인 거고요. 여기에 만나는 점이 Q래. 세팅 됐죠? 자, 그다음 조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P, B, Q와 P, B, Q와 Q, B, R의 넓이가 같아. Q, B, R의 넓이가 같아. 그림을 내가 좀 못 그리긴 했는데 이 둘의 넓이가 같아지려면요 높이가 같으니까 어떻게 되면 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면 돼요. 아, PQ의 길이랑 QR의 길이가 같구나를 그렇게 설명을 한 거야. 납득되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푸시면 됩니다. 풀어볼게요. 자, QR의 길이는 어떻게 쓰면 될까? 이 Q의 좌표 보면 되죠. 아까 Q의 좌표 구해놨지? 로그 3의
3-2k. 괜찮죠? 그럼 PQ의 길이는 어떻게 돼? PQ의 길이는 요 길이잖아. 그럼 P까지, P 아래 길이는 요거거든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주시면 됩니다. 로그 3의 3-k에서 빼기 요걸 해주면 되겠죠? QR 많이 조금 이게 PQ의 길이고요. QR의 길이는 저거 한 번 더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 식 이해돼요? QR의 길이 이거 그냥 쓴 거고 PQ의 길이는 이 전체 길이에서 요만큼 뺀 거. 자, 그냥 이거 풀면 돼. 풀어볼게요. 자, 로그 길이의 뺄셈이니까 이거 식 어떻게 써도 돼? 친수끼리 나눠서 쓰면 되고 우변을 로그 3에 3-2k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이 어차피 3으로 같으니까 식은 어떻게 나오면 돼? 3-2k분의 3-k랑 3-2k가 같으면 되고요. 그냥 얘를 이쪽에 곱해주면은 3-k가 제곱하면 되죠? 9-12k 플러스 4k 제곱이다. 그럼 4k 제곱에 마이너스 11k에 플러스 6은 0이 될 거고요.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는데 안 되겠지? 안 될 것 같아요. 4, 3, 12 안 되고 6 안 돼. 그럼 그때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을 구하라는 게 아니구나. PAB와 QB 아래 B를 구하래요. 자, 그럼 PAB가 여기 있죠? PAB와 QBR 요 넓이의 B를 구하라고 합니다. PAB 대 QBR. 자, 그럼 얘네들 길이의 B로 나타내 볼게요. 자, PAB 같은 넓이는요. PAB BA의 길이가 K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높이가 여기죠. PR의 길이 PR. 그 다음에 삼각형 QBR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BR 곱하기 QR이죠. BR이니까 여기가 3-K고 여기가 K였어. 그래서 둘이 빼면 되니까 3-2K. 그리고 여기가 QR. 야, 조금 어려울 거 아는데 봐봐. 자, 그럼 얘네 둘의 비율을 보랬어. 그럼 둘의 비를 볼 거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 무시해도 되죠. 그리고 QR과 PR은 정확히 2배 차이 나는 거 알죠? 그럼 요거 그냥 2배가 됩니다. 그럼 구하라는 게 뭐야? 2K 대 3-2K의 B를 구하라는 거예요. 2K 대 3-2K의 B. 그럼 이거를 이제 요 식에서 찾으면 되겠죠? K를 곱해주면은 제일 깔끔하게 가려면 2K를 곱하자. K를 그냥 구하는 게 낫겠는데. 소리. 자, 그럼 K를 아예 구해볼게요. K는 8분의 괜히 이 문제 지저분해지는데 8분의 마이너스 P 11 풀마 루트 121 마이너스 4, 4, 16, 4, 6, 24 4, 4, 16 96 그래서 8분의 11 풀마 루트 4, 5 20 인수분해가 됐었네. 그래서 8분의 11 풀마 5니까 하나는 2고 하나는 8분의 6 4분의 3 근데 K의 범위가 0과 1 사이랬으니까 얘로 택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비율은 K에다가 저 4분의 3을 집어넣으면은
2분의 3 대 3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3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네? 똑같네. 1대 1이. 자, 일전에 과정을 그냥 정리를 해보면 이게 난잡하거든요. 막 문자로만 주어져 있어서. 근데 결국에는 좌표를 가지고요. 그냥 길이들을 나타낸 것 뿐이에요. 근데 그 길이가 로그로 나타냈을 거고, 근데 PQ랑 QR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관계식을 만들었더니 K에 대한 식이 나와요. 근데 내가 잘못 체크를 했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3, 2에서. 그래서 K가 4분의 3하고 2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K 값이 0과 1 사이를 했으니까 4분의 3으로 택하면 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요 PAB와 QBR의 넓이 B를 계산을 그냥 하면 돼요. 어차피 K 값 아니까. 계산해서 비율로 따지니까 1대 1이 나오더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까다로운 문제 하나 정도는 접해보는 게 그냥 너무 쉬운 것만 가지고 가는 것보단 나으니까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유제 6쪽으로 가볼게요. 자, 유제 6-1, 2에서는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풀었을 때 잘 안 됐다 싶은 거. 괜찮나요? 내가 볼게요. 자, 6-3, 6-4에서는요. 특별할 건 없긴 한데 조금 주의할 겸 그거 하나 볼까? 4번 한번 볼까요? 4번. 6-3의 4번. 6-3의 4번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방부등식, 그러니까 지수로고 오늘 이걸로 끝낼 거기 때문에 최대한 좀 문제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잘 한번 따져봐. 자, 4번을 보니까 로그 x에 2가 2다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정의대로 그냥 냅다 가버리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 밑이 1보다 커 작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내가 정해놓고 하면 됩니다. 자, 밑이 1보다 크다고 해봅시다. 에? 그래, 좋아. 자, 여기서 이제 밑이 1보다 크다고 하면은 얘를 이제 정의대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정의대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 x의 제곱이 2다 이렇게 되거든요. x의 제곱이 원래 여기가 등분했으면 2다 이렇게 돼. 이해돼요? 자, 근데 밑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어때요? 안 바뀌겠지. 자,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x의 제곱을 지금 우변으로 보냈지? 그 2가 여기 남아있죠? 그래서 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왼쪽을 보고 있어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여기 x에 대한 범위를 찾아보니까 x 제곱이 2보다 작네. 그럼 요거 풀면은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근데 얘가 어때? 1보다 큰 범위에서 관찰하고 싶었죠? 따라서 이 중에 해당되는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1부터 루트 2까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고 끝내면 좋지만 이 경우도 확인해야 돼요. 자, 0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볼 겁니다. 자,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뭐만 바뀌면 돼? 저 부등호 방향만 이렇게 바뀌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이 부등호 방향만 바뀌면 돼. 자, 그럼 얘는 범위가 어떻게 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x가 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x의 범위가 어디일 때 구한 거야? 0과 1 사이일 때 구한 거지? 그 0과 1 사이일 때 얘네들에 해당되는 거 있다 없다?
여기는 해가 없다가 됩니다. 따라서 x가 1보다 클 때의 범위인 1부터 루트 2까지만 답이 되겠죠.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푼 건데 똑같아요.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반대로. 그렇게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납득할까요? 다음에 6-4도 좀 틀에 박힌 풀이긴 해야 돼가지고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6-5 유제 6-5 여기서도 대부분 그냥 근계수 쓰고 판별식 쓰고 풀 수 있어야 하는 문제거든요. 잘했을란가? 쓸 거라고 믿어보고요. 그 옆에 있는 6-6과 6-7 중에 조금 더 지저분해 보이는 6-7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일 때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대요. 자, 2000년 1월에 1000만 명이었대요. 1000만. 인구는 1000만. 그리고 그 중에 65세 노인이라고 할게요. 노인 50만 명. 이 상태였대. 자, 근데 총인구는요 매년 0.3%씩 증가한대. 얘는 0.3% 증가. 노인 인구는 4%씩 증가한대. 자, 그때 초고령화 사회, 즉 65세 이상이 20% 이상이 되는 건 언제냐? 이 얘기죠. 자, 한번 가볼게요. 그 인구 같은 경우 총 인구는 0.3씩 증가한대요. 그럼 1년 지날 때마다 얼마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0.3%니까 100분의 0.3 1.003을 곱해주셔야 됩니다. 자, 1년 지날 때마다 1.003이 곱해지는 거야. 근데 이게 2년, 3년, 4년 하면 n년이 지났을 때 n제곱이 됩니다. 자, 노인 인구 같은 경우는 4%씩 증가죠? 1.04를 곱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년, 2년, 3년, n년. 이게 노인 인구. 근데 이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되면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다. 자, 그래서 전체 인구 1000 곱하기 1.003의 n제곱 분의 50 곱하기 1.04의 n제곱이 둘이 나눴죠? 이게 퍼센트가 얼마가 딱 되면 20% 즉 10분의 2겠지? 근데 그것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10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우리는 이걸 초고령화 사회라고 부른다. n을 찾아봐라. 이런 상태입니다. 자, 부등식을 세운 거야. 이제 풀면 돼. 자, 풀어볼게요. 일단 최대한 계산을 간단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약분할 수 있고, 양옆에 110이니까 여기도 그냥 약분해도 되죠? 그럼 5랑 10 약분하면 2고, 그럼 이쪽을 곱해주면 되겠네. 자, 남는 거 다시 써보니까 1.003의 n제곱, 1.04의 n제곱, 이쪽은 4가 되겠네. 자, 그럼 저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단을 봐봐. 단 뭐라고 돼 있어? 로그 1.003, 로그 1.04, 로그 2를 줬지? 여기 1.04 있죠? 1.003 있지? 얘네들 로그를 줬으니까 로그 씌우라는 소리구나. 그럼 좌변에 로그를 씌웠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로그를 씌워보자. 납득되나요? 자, 근데 여기도 n제곱이고 여기도 n제곱이지. 그 n을 앞으로 떨궈도 돼요. 전체 n제곱이니까. 그럼 n이 앞으로 떨궈져 나오고 로그 1.003분의 1.04가 되고요. 자, 좌변은 4의 제곱이니까 4는 2의 제곱이니까 2 로그 1하고 써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성질, 그 로그 성질에 기반해서 푸는 거예요. 막 이상한 거 갖다 쓰면 안 돼. 자, 로그 안에 진수끼리 나누고 있죠? 그럼 뭐로 바꿔도 돼?
로그의 뺄셈으로 가도 돼. 그럼 로그 1.04 빼기 로그 1.003 좌변 완성. 자, 우변은요 역시 그대로 2 로그 2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어때? 얘네들의 값들이 전부 다 문제에 주어져 있죠? 로그 1.04는 0.017, 로그 1.003은 0.0013 그 다음 로그 2 같은 경우는 0.301. 네,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좌변은 n 곱하기 0.017에서 13 빼니까 5, 7이 될 거고요. 그다음 우변은 2 곱하면 0.602가 되겠죠. 자, 0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주니까 여기도 하나, 둘, 셋, 넷이 됩니다. 따라서 n이라는 친구는 얼마? 157분의 6020 이상이 될 거고요. 얘를 대충 계산해보면 얼마쯤 나올 거다? 37점 얼마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되는 경우는 언제다? n은 38년 후가 될 거다. 그래서 2038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 어떻게 나눠야 하는데 그냥 직접 나누시면 돼요. 물론 나는 답을 보고 그냥 유출한 거긴 한데 원래는 이거 진짜 나눠야 돼요. 6020을 157로 진짜 나눠서 이 앞에 정수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입니다. 납득되나요? 자, 다 납득이 되셨다면 그 뒤에 것도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지수로그 방부등식을 넘기가도록 할게요. 자, 지수로그의 대소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냥 문제 몇 개만 같이 보고 끝낼 거예요. 따로 뭐 숙제로 나가진 않을 거고. 약간 좀 귀찮은 거지 엄청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뭐 6-8 이런 거 한번 볼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6-8. x가 1부터 3까지인데 a는 x의 x제곱 승이래. b는 x의 3x제곱. 자, 이 둘을 비교를 할 거야. 보자. 자, 그럼 어때? 밑이 같죠? 근데 밑이 1보다 커, 작아? 밑이 1보다 크죠? x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논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 지수끼리 비교를 하고 그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x제곱이 3x보다 작아.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고요. x제곱이 3x보다 커.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야.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x제곱이 클지 3x가 클지 여기서 찾으면 되죠. 자, x는 3보다 작아요. 근데 양옆에 양수인 x를 곱하면 x제곱보다 뭐가? 3x가 크겠죠? 그럼 이 부등호가 어디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야? 그 지수로 넘어갔을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따라서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논리는 그거예요. 밑이 지금 똑같으니까 지수를 비교하자. 근데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가 큰 쪽이 더 큰 거야. 근데 x제곱이 커, 3x가 커. 이 범위에서는 3x가 크니까 지수가 더 큰 b가 더 크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밑이 1보다 작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등호가 오히려 반대로 뒤집힌다는 거예요. 지수가 클수록 오히려 작아집니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뭐 그런 정도만 보시고요. 나머지 애들도 그냥 전형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연습 문제 6에서도 한두 개만 보고 삼각함수로 약간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6입니다. 거기서는 오래간만에 보이는 그 합성함수 꼬리는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게 없다. 여기로 6-4입니다. 6-4. 연습 문제 6-4를 보면은 fx가 로그 2x래. 자, 거기 나오는 f 동그라미 fx가 있습니다.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안 돼요. 자, 합성의 의미 아시죠? f를 다시 f에 집어넣어라, 이 의미인 거 아시죠? 자, 그럼 이 f를 f에다가 집어넣으라는 소리잖아. 그럼 이 로그 2의 x를 x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로그 2의 로그 2의 x가 돼. 근데 합성은 총 3개를 했죠?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다시 f에다 또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f에 f까지 합성을 한 형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로그 2 안에 로그 2가 있고 또 그 안에 로그 2의 x가 있는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자, 로그 합성한 거 납득돼요? 자, 근데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안 돼요. 그 다음은 그냥 계산입니다. 자, 밑이 얼마예요? 2죠? 그리고 얘가 뭐예요? 얘가 그냥 진수예요. 그럼 얘는 뭐보다? 2의 1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로그 2의 x는 2의 1제곱인 즉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럼 또 다시 보게 되면 밑이 2죠? 밑이 2고 얘가 진수인 거야. 그럼 또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이 진수는 2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래서 이 진수인 로그 2x는 2의 제곱인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x는 2의 4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자, 16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뭐가 남아있냐? 바로 진수 조건이 남아있어요. 자, 진수에 해당하는 건 누구일까요? 진수에 해당하는 x 진수 맞죠? 근데 로그 2의 x도 진수예요. 누구도 진수야? 얘도 진수예요. 진수. 그럼 진수 조건에 의하여 저 진수에 들어가는 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져야 됩니다. 따라서 로그 2의 x는 2의 0제곱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x는 뭐보다 커야 돼? 2의 1제곱보다 커야 되죠? 2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x를 찾으라고 하면은 2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자연수는 몇 개? 14개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놓치기 쉽죠? 그러니까 요거 푸는 거야 그냥 냅다 하면 돼. 그냥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근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바로 저 밑진수 조건을 항상 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로그를 정의하면요, 무조건 그때 진수 조건을 상기하고 접근을 해주셔야 해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나머지에서는 꼭 볼만한 거는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우선은 그 지수 로그 방정식, 지수 로그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 왔을지 모르겠으나 처음에는 많이 좀 버벅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좀 괜찮네 정도로 될 거고, 이제 많이 하면은 나중에 이제 뭐 수능 문제도 막 풀어보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지수로그에서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항 몇 개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이게 지수와 로그가 어떻게 정의되고 그리고 그때 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물론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자체를 다루는 문항을 많이 안 보긴 했는데 결국에 어려워지는 문제는요. 함수의 그래프 가지고 좀 다루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기를 좀 잘 다져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까지 잘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풀이 좀 정리됐으면은 다시 필기할 거와 공석을 펴보시죠. 또 필기를 열심히 할 겁니다. 자, 새로운 단원이 들어갈 거예요.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단원이 되어 있죠. 삼각함수의 정의. 단원명은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 나오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거를 이제 정의하기 앞서서 약간 이제 앞에 거랑 연결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약간 복습하는 느낌이야. 자, 정리해줄게. 자, 앞에서 뭐 배웠었냐면요. 지수를 배웠고요. 사실 맨 처음에 거듭제곱근을 배웠고요. 그 다음 지수를 배웠고요. 로그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뭐 배웠냐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배웠어요. 근데 지수에서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 지수에서 원래는 이 지수라고 하는 요 지점에는 뭐만 들어갔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자연수만 가능했죠. 근데 우리는 이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을 한 거야?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한 거야. 지수에 들어갈 수. 왜 그렇게 확장을 했냐? 그렇게 해야지만 이 함수를 다룰 때 있어서 이 x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모든 실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의역을 뭘로? 실수 전체로 우리는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걸 어디에다가 그릴 수 있는 거예요. x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좌표 평면에 있는 모든 x를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대입할 수 있고 그때 함수를 이어 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느낌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y는 x제곱을 그리잖아. 그럼 이거 처음에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은 0,0을 찍어 1,1을 찍어 마이너스 1,1을 찍어 2,4를 찍어 그럼 이런 식으로 찍겠죠? 그럼 이거 이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주장해요? 안 하죠. 대신에 어떻게 해?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요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는 또 어떤 수를 하나 더 찍으면 되지. 마찬가지로 1과 요 0 사이에 있는 것도 찍고 1하고 2 사이에 있는 거 찍고 그럼 그 점들이 점점 촘촘해지면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곡선이 그려진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그럼 이게 왜 되냐 이거야. 점들 그냥 요거 찍고 요거 찍고 요거 찍는다고 해서 연결이 돼? 안 돼. 근데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원인은 뭐냐면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x를 내가 여기에다 다 대입할 수 있다.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왜? 얘는 실수 전체에 있는 x를 모두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래서 지수함수도 여기를 실수까지 확장을 함으로써 모두 대입할 수 있고 그거를 이어 붙여서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요 단원의 이름이 뭐예요? 삼각함수죠. 그럼 그 삼각함수 할 때 그 삼각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입니다. 그치? 사인, 코사인, 탄젠트야. 자,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쓸 때 이렇게 쓰고 끝인가요? 아니잖아. 뭐해? 여기에다가 각도를 집어넣겠지. 뭐 10도, 20도, 30도, 40도, 45도, 60도 이런 각도를 집어넣어야 삼각 B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각도를 어떤 식으로 써요? 예를 들면 뭐 30도 이렇게 쓰겠지. 뭐 50,
57도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30도, 57도라는 애는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60분법이라는 용어로 불러요.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냥 60분법이 뭐냐, 그냥 시계 60분 생각하면 되죠. 60분을 했을 때 360도를 기준으로 얘를 이제 전체 한 바퀴로, 이게 원인 거죠. 한 바퀴로 칭하고 걔를 이제 60분할 해서 하나당 몇 도씩 1도가 얼만큼 차지하는지를 보겠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각도를. 그래서 각도를 저렇게 주장을 해놨죠. 근데 우리는 결국에는 삼각 함수를 보고 싶거든. 그 함수를 보려면 x축에 있는 애들을 대입해서 y값을 보는 거잖아. 그럼 x축에 들어가는 값들은 실수란 말이야. 실수. 근데 이게 x축에 대응하는 수라고 주장할 수가 있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함수를 만들려면 x축에 있는 걸 여기 넣어서 y값을 얻어야 돼. 근데 이 위에 0도, 30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냐 이거예요. 30도, 여기가 30도다 이렇게 주장해도 돼요? 안 돼요. 30도라는 건 이만큼 벌어졌다라는 개념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도는 우리가 x축에 나타낼 수 없어. 즉 함수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 호도법이라는 요 도구를 이용해서 각도를 실수화하겠다는 거예요. 자, 실수화한다는 거는 수직선상에다가 0, 1, 2, 3, 4 이렇게 나타내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뭐로 보겠다는 거야? 길이로 보겠다. 수직선상에 나타낸다는 건요, 0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 걔가 그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그 숫자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3이라는 숫자는 뭐야? 0에서 3 떨어져 있다는 의미인 거죠. 파이라는 숫자는 뭐야? 0에서부터 3.1415구 여조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이런 각도는 이렇게 벌어진 정도잖아. 근데 그 벌어진 정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길이로 나타내 보겠다. 이게 호도법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호도법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원에서 출발합니다. 자, 원이 있어. 원. 원래 원 잘 그리는데요. 빽빽해서. 자,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에 반지름을 편의상 r이라고 보겠습니다. r이죠. 그리고 이 위에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 그냥 각도를 만들어서 그렸어. 그럼 요게 우린 요 길이를 뭐라고 불러? 호의 길이라고 부르죠. 호의 길이. 그럼 그때 우린 뭐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 중심각이 존재한다고 하지? 그럼 요거를 뭐 편의상 알파도라고 할까? 각도니까 알파도라고 쓰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는 그냥 쓴 거야. 자, 근데 이 중에 호의 길이잖아? 보통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호의 길이는 전체 원의 둘레 2파이 아래 일정 부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중심 360도분의 중심각 이런 식으로 곱해서 구하지. 이걸 어떻게 받아내면 전체 중에 일정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질문을 한번 해볼게. 그럼 호의 길이가요, 예를 들어 뭐 반지름이 1인 거라고 해볼까? 1이야. 그럼 이 호의 길이가요, 전체는 얼마야? 둘레는 2파이지. 그럼 얘는 얼마겠어? 뭐 6.28 어쩌고 되겠지? 그럼 당연히 이 2파이라는 전체 길이 중에 내가 일부러 잘라서 정확하게 딱 6이 되는 길이를 얻어내도 되겠죠. 6이 될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그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2파이 중에 6만큼이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중에 얼마가 되는 길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1만큼 되는 길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존재할 수 있죠? 그냥 여기서 쭉 길이 어차피 곡선이긴 하지만 쫙 펼치면 어쨌든 선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로 재서 1로 딱 끊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논리가 뭐냐면요, 반지름 r이지. 반지름 r. 근데 이 호의 길이도 정확하게 r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겠지. 호의 길이가
정확하게 저 반지름하고 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있겠지? 저렇게 이제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써줄게요. 코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아지게 만드는 중심각의 크기를 그 크기를 앞으로 1도가 아니에요. 1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를 1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제 소개를 하자면 코의 길이는 전체 중의 비율인 거야. 자, 360도가 전체 각도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저 알파도라고 했을 때 이 전체 길이를 2파이 r이라고 하면은 저 알파도에 해당하는 코의 길이는 r이 될 겁니다. 그럼 저 알파도는 얼마냐? 약분을 해보면 여기 약분되고 알파도는 뭐라고 쓸 수 있냐? 2파이분의 360도. 근데 각도는 약분이 되죠?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 값을 뭐라고 쓸 거냐? 1 라디안이라고 써줄 거야. 자, 뭐 이상한 소린가 싶을 거야. 한번 들어보세요. 반지름이 r이야.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제 코의 길이는 얘 각도 벌리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벌리다가 보면은 정확하게 그 r이랑 일치하게 되는 각도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 각도를 한번 구해봤어. 구해봤더니 그 알파도는 파이분의 180도래. 그럼 이거 대충 몇 도일 것 같아요? 이거 3.14 어쩌고 분의 180도지. 그러니까 60도는 채 안 되는 뭐 57점 몇 도 이렇게 되겠죠? 그런 각도면은 뭐가 된다고? 이 R이랑 호의 길이가 똑같아진다고. 그럼 그때 우리는 이 알파라는 각도를, 알파도를 뭐라고 하겠다? 실수 1이라고 부르겠다. 이게 라디안의 이 호도법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를 앞으로 숫자 1로 보겠다는 거예요. 실수. 근데 그때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쓰고요. 앞으로는 굳이 라디안을 안 쓸 겁니다. 파이분의 180도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숫자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수 1. 아까 얘기했죠? 각도는 이렇게 벌어지는 크기인데 그거를 길이로 나타내고 싶다고. 그래서 이 파이분의 180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정수 1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여러분한테 이제 암기할 거를 하나 써줄게요. 자, 앞으로 이제 암기해야 할 거. 자, 파이분의 180도가 1이지? 그럼 파이를 곱해. 그럼 뭐가 나와? 이거 그냥 이제 머릿속에 박으세요. 앞으로 180도랑 파이는 똑같은 거예요. 엥? 쉽죠? 엥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앞으로 당연하게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될 성질 중에 하나예요. 180도는 앞으로 쓸 때 파이라고 써도 된다는 거예요. 360도는 2파이겠죠. 괜찮나요? 자, 그럼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각도를 다 저 파이꼴 혹은 그냥 실수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180도가 파이인 걸 알았잖아. 그럼 이걸로 다른 각도들도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90도야.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90도는? 2로 나누면 돼요. 2분의 파이라고 쓸 겁니다. 60도야. 3으로 나누면 돼요. 3분의 파이라고 씁니다. 30도야. 6분의 파이라고 쓰겠다. 45도야. 4로 나누면 돼요. 4분의 파이가 됩니다. 360도야. 2파이라고 쓰면 돼요.
270도야. 2분의 3파이라고 써주시면 120도야. 3분의 2파이가 되고요. 150도야.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135도야.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참고로 내가 이렇게 세트로 써준 거는 둘이 더해서 180도가 되는 애들을 써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파이죠? 4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더하면 파이고, 더하면 파이입니다. 자, 뭘 외우면 된다고? 앞으로 180도는 파이라고 본다고. 둘이 같은 거라고. 얘만 암기하면 돼요. 1라디안 헷갈리잖아, 생긴 거. 그러니까 그냥 얘를 외우세요. 물론 라디안을 정의를 물으면 이거는 인지를 하셔야 되지만 일단 우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이걸로 보면 돼요. 파이가 180도다. 파이가 180도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만약에 1도다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거 기억하고 있잖아. 파이 180도가 파인 거. 그럼 1도는 저기서 뭘로 나누면 돼? 180으로 나누면 돼. 180분의 파이라고 씁니다. 저거 기억하고 있으면 다 끄집어 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1라디안, 참고로 얘는 다 단위가 라디안 단위예요. 파이 라디안, 2분의 파이 라디안. 1라디안이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는데? 여기에 파이로 양변을 나눠주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상기를 하면 됩니다. 파이가 180도라는 거. 왔다 갔다가 돼야 돼요. 파이가 180도다. 자, 그럼 쓰자. 파이가 쓰고 필기하고 오늘 뭐 연습할 게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호도법의 포인트는 각도를 실수화시키자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암기해야 될 거는 파이랑 180도가 같다는 사실. 그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예시 써준 것도 써주세요. 왜냐면 이건 많이 나오거든.
값을 전부 다 길이로서 나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으로 각도가 보이면은 라디안으로 고쳐서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따가 할 건데 언급만 해놓고 넘어가죠. 세팅만 좀 해놓을게요. 자, 부채꼴이 갑자기 또 튀어나옵니다. 왜 튀어나오냐? 부채꼴 길이랑 그 부채꼴에서 우리가 뭐 넓이라든지 둘레라든지 그런 거 구할 때 각도 가지고 구하죠. 중심각 가지고. 근데 그 중심각이 몇 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뭘로 쓰겠다는 거야? 이 호도법으로 쓰겠다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은 어떤 부채꼴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부채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 바로 이 중심각 세타. 세타 도가 아니에요. 세타 라디안인 거야. 이거는 도 아니야. 몇 도가 아니라 이런 크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린 얘를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반지름.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 호라고 부르지. 호. 그래서 세타는 중심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R은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L은 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 R과 저 호의 길이 L과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와 둘레를 구할 수가 있냐? 있다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자,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호의 길이. 그냥 원래 알던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전체 원의 둘레 2파이 R에다가 또 360도 분의 세타 이렇게 쓰지? 중심각?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자, 근데 원래 이렇게 써였잖아. 끝이었죠. 근데 뭐가 가능하다. 봐봐. 360도 뭐야? 2파이네. 이거 2파이씨. 그렇게 하기로 했어. 정의를 한 거야. 그럼 뭐가 돼? 약분이 되죠? 그럼 뭐만 남아? R하고 세타가 남네요. 그래서 L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R 곱하기 세타로 구하면 됩니다. 잉? 쉽잖아. 예를 들어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여기가 30도야. 그럼 L은 3 곱하기 30도니까 90도다. 이거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그렇게 구할 수 있냐? 우리는 얘를 30도라고 안 쓴다고. 30도라고 안 쓴다고. 그럼 어떻게 쓴다고? 6분의 파이라고 쓸 거라고. 그럼 그냥 여기 반지름하고 6분의 파이 곱해서 L 나타내는 거 문제 없죠? 그래서 이거 가능하고요. 다음 넓이와 둘레는 좀 이따 이어서 하겠습니다.